같이 참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날 같습니다. 날씨도 이제 푸근해지고 더욱 좋은 것은 우리 한국의 축구팀들이 카타르 월드컵, 도하에서 열렸던 월드컵에 출전해서 역사적인 16강에 승전을 하고 김포공항으로 오후에 돌아오는 날입니다. 참으로 역동적 한국인들의 그 게임을 보면서 저는 여러 차례 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지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은 아마 1% 2%에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고물가, 고환율, 또 고금리 이런 3고라고는 소위 그 참 경험하지 않았던 난국이 계속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계속 무역 적자를 기록해서 금년에 아마 400억 불을 넘어서는 적자를 볼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날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위협을 주더니 또 최근에는 동해에서 고사포 또는 그들이 말하는 방사포 이런 실전을 방불케 하는 포들을, 물론 NLL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 방어선을 직접 침투는 안 했다 하더라도 9.19 군사합의를 깨는 그런 모험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국의 시위를 보십시오. 모든 정치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소득이 1만 불이 되면 반드시 국민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소득이 전체적으로 한 1만 불쯤 됐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서기장을, 총서기를 2번씩 얻은 것을 3연임을 했어요. 아마 그 기한을 삭제해버렸으니까 당원에서 영구적 독재랄 위험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반열에 모태동, 등소평, 시진핑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구 독재를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1년에 200만이 넘는 젊은 학생들이 세계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다 경험합니다. 아마 그런 사회 혼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봉쇄를 풀어달라는 호소로부터 시작해서 시진핑 독재 타도, 공산당 독재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고, 17개 중요 도시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상해, 충칭, 광동, 북경, 저쪽에 소위 서장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50개 대학이 걸기를 했습니다. 북경대학, 충칭대학, 교통대학, 상해대학 이런 대학에서 89년 민주화 시위 이래로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도처에서 지금 코로나 봉쇄에 대한 항의를 시작해서 시진핑 독재 정권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영향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일 중국이 시위를 진압하는 데 한계가 오면 반드시 중국, 남중국해를 위협할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호조할 거고, 그 조건으로 인민을 통제할 겁니다. 마치 코로나 봉쇄도 백신 접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봉쇄해가지고 소위 인민들의 이동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건 마치 북한에 여행 제한을 해서 자기 지역을 못 벗어나게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독재사회들이 주변에서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 하는 일들 보십시오. 나라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도하에 가서 4년간 꾸준히 땀을 흘린 우리 대표 선수들이 정말 멋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8강 진출 앞에 세계 제 피파 랭킹 1위인 브라질과
역부족인 경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신무장을 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니까 후반전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겼지 않습니까? 전반에만 4골을 먹었지. 그래서 혹시나 월드컵 사상 가장 최다 정말 승부에서 우리 점수를 많이 낸 것 아닌가, 많이 내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새벽에 일어나니까 솔직히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스위스가 포르투갈에 6대1로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4골 먹었는데 그거는 6골 먹었어요. 포르투갈은 우리가 이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의 투혼이 또 그리고 실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도 이제 정상에 갈 수 있다. 물론 우리는 16강을 2번 넘어섰죠. 그리고 또 2001년 제가 세계일보 사장 때는 직접 결승전을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4강에 진입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영웅적인 열렬한 국민적 통합과 함성을 내지르며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가서 수만 명이 응원을 하고 카타르토와 경기장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응원해준 우리 국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긴 여야가 없어요. 거긴 정치가 없어요.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한국적 정신이고 마음입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한번 걱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빌 살로만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다녀가서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하루를 지내고 갔고, 이름하여 네옴시티라고는 소위 세계 가장 최상의 탄소 중립, 탄소가 전혀 없는 도시를 서울에 약 40배가 넘는 지역을 배경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50층 이상 건물만 180km를 연결하겠다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예산 규모가 현재로 약 670억에서 700억이 된대요. 한국 돈으로 700조가 된다 이게요. 앞으로 뭐 물가가 오르고 일이 자꾸 멀어지면 뭐 1000조도 넘을 수 있죠. 그 왕세자 빌 살로만은 지금 모든 권력을 정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세계에서 개인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 아닙니까? 한국 돈으로 2800조를 가지고 있다니까. 이 우리가 중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중동 정신을 본받자, 카타르 정신을 본받자, 이렇게 주제를 달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카타르 얼마나 적은 나라입니까? 인구 260만 조금 넘고 대한민국의 한 도, 충청남도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300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월드컵을 유치했어요. 시설을 하고 모든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그런데 중동의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들인 것은 바로 지금 중동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동은 영국, 유럽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때 중동이에요. 동쪽이죠. 우리를 극동 그러잖아요. 우리는 동쪽 끝터리. 근데 중동은 동쪽의 가운데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동은 전체가 한 40개국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아랍 언어를 쓰는 나라가 22개, 나머지 터키어 또는 히브리어, 이란이라든지 또 거기는 또 나름대로 이슬람 언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끄럽죠?
그러다 종교 분쟁이죠.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대부분 배후에 종교가 있어요. 그건 이제 사우디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바로 그들의 고향 아닙니까? 사우디가 소위 무하마드의 소위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향이지요. 그리고 그 중동에서 나온 마음들은 예수님보다는 600년 후에 나왔지만 또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삭과 이스마엘, 그 갈림입니다. 거기서 유대교가 나오고 기독교가 나오고 이슬람교가 나온 거예요, 사실. 그 종교로서 아직 솔직히 깨달음이 덜한 거죠. 완전히 깨달았다면 종교가 그렇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하고, 지금 순위파다, 시협파다는 전쟁을 하겠냐고요. 덜 깨달은 거죠. 종교는 통합이고, 평화고, 통일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은 그곳을 향해 있는 거예요. 신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우리의 동력이고 원인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보는 부처의 시각이 있는 거고, 유교에서 보는 공자의 시각이 있었을 뿐이고, 이슬람에서 보는 무하마드의 시각이 있고, 기독교에서 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의 본향을 찾아가는 인간의 본성, 창조될 때 가졌던 마음을 찾아가는 게 종교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수단이고 목표는 우리 인간의 이상이 있어요. 신과 만나서 신일체가 되면, 동체가 되면 이 세상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도 신통일 한국이 유력하는 거예요. 신이 통일에 개입해야 된다. 독일 통일도 결국 신이 열어준 길을 동서독 시민들이 들어간 거예요. 중동. 그들은 정말 삭막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비참했죠. 사막밖에 없는 나라들 아닙니까? 거기 신이 얼마나 공평했던지 석유를 매장해 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에다 인사를 하잖아요. 고맙다고. 마음에 대한 인사가 바로 석유에 대한 인사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석유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이제. 석유는 한 시대 산물이에요.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우디의 빈살로만이고 카타르의 월드컵인 거죠. 이제 중동이 석유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세계인의 삶의 고향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4년 동안 갈고 닦은 벤투호를 중심 삼고 정말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경기를 했어요.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전반전에도 선수들 배열만 제대로 잘했더라면, 내가 어떤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손흥민이라든지 김민재라든지 황희찬이라든지 그 부상을 딛고도 투어를 불사하는 그 정신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본받아야 됩니다. 손흥민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공을 잡으면 대여섯 명이 달라들어요. 견제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또 하나의 선수가 아쉬운 거예요. 몸은 아프니까 격돌하기는 어렵잖아요. 상처난 것을 다쳐갑니다. 이강인, 이제 21살 나이입니다. 조기성, 그 머리 얼마나 빛납니까? 이강인 막 날로 뛰는 볼처럼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배열을 조금 더 머리 썼더라면 전반전에도 저렇게 허망하게 너무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전문성도 없는 놈이 건방지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쉬움이다, 아쉬움. 그러나 그 정신만은 세계 피파 1위의 브라질보다 더 높은 정신,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팀워크가 되고.
이 정신을 정치가 좀 본받아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야 협치해야 됩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잘못하면 거꾸로져요. 일본 거꾸로진 거 보시죠. 어느 날 저무는 해처럼 일본이 추락해버렸어요. 세계에 지금 8위로 밀려나 버렸더라고, 일본이. 한국이 지금 6위로 올라가고, 우리 뒤를 따라오는 나라가 이태리가 있고, 프랑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는 유럽이, 아시아가 이제 다 섞여져 있어요. 지구상에서 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중동도 아시아예요. 터키도 유럽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시아입니다. 터키 영토의 97%가 아시아에 있어요. 3%만 유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 선진국이 되다 보니 터키가 자기들 스스로 유럽이다 이렇게 찌우거리고 있는 거지. 아시아입니다.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 극동인 한반도가 있었고, 일본, 중국이 동북아에 속하는 거고, 그 서남아시아라든지 동아시아라든지 이게 다 합쳐가지고 지금 중동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인들이 이제 세계 중심 무대에 올라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 중동이 이제 눈을 뜨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거대한 카타르 월드컵을 유치해냈다 그런 얘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다시 한번 올림픽 정신, 월드컵 정신 이거 깨달아야겠어요. 우리도 올림픽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립니까? 월드컵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젊은이들 자랑스럽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야 할 겁니다. 젊은이들의 정신을 우리가 길이 자랑하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했습니다. 제발 우리 정치인들이 카타르의 정신을 본받고 우리 젊은 선수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 모두 이 시대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의 시대가 멀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절정에 와 있어요. 독재란 게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김정은이 마치 지난 화성 17호 발사하고 그 현장을 자기 딸하고 한번 평화를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전시를 하더니 다음날 그 공로를 세운 사람들하고 사진 촬영한다고 또 격려하면서 부인 이설주까지 데려왔어요. 딸과 이설주를. 해석에 따라서는 김주혜라는 그 딸에게 권력 이양을 핵국가가 완성됐으니 내 왕조는 영원하다 이런 식의 권력 이양에 암시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는 가증스러운 평화의 위선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북한 인민 2,500만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적극 지원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담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원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면 우리 하나같이 돼서 동서독 통일처럼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데 그 초짐이 저는 가까이 왔다고 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통일 분야에 종사했고 또 통일에 대한 원칙을 내 마음에 지니고 있어요. 일반 정치학적으로나 무슨 학문적으로 정세 가지고 통일을 내다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어떤 철학적 바탕을 가지고 이념적 바탕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 바탕을 가지고 통일을 예견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입니다. 근데 그런 정신에 쓰면서 정치가 화합하고 협치할 때 협치하고 반대할 때 반대할 수 있어요.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유능한 도구이고 그 갈등 조정 속에서 갈등을 해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논쟁도 있고 경우에 따른 투쟁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파업하는 거 보세요. 파업하는 거. 노조의 거대한 조직들. 화물연대 파업.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때입니까? 자원이 모자란 나라에서 자원을 공급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래가지고 몇 조씩 손실을 보고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또 심지어 수출해 나가는 자동차들이 지금 산적처럼 처해 있고
이런 정말 국가적 손실을 메꿔도 현찮은 시대에 손실을 확대하는, 거기에 충동시키는 계급 노조들, 노조가 지금 전임자니 노조의 계급이 과거처럼 무산자입니까? 엄청난 유산자들이 노조 안에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도 있죠.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정신 차려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라는 나라를 위해서는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한 이익 부분이 있으면 건전한 상식을 통해서, 나는 끝으로 영국의 정치제도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영국 국회의원들 세비 없습니다. 또 우리처럼 9명씩 매달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운동 4년 내내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재산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공약합니다. 국가 돈을 어떤 방법을 빼내다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면제비를 채우는 그런 상식의 정치가 아니라, 내가 4년 동안 봉사하면서 어떻게 국가에 봉사하겠고 이 지역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계획을 자기 재산을 놓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세비 없습니다. 그리고 데모, 시위, 판드 스피치 코너라고 해서 영국에 히드 파크인가요? 하이든 파크인가 있잖아요. 거기에 스피치 코너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위에 대해서는 포리스 라인은 통과할 수 없지만 거기 스피치 코너에 가서도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등록해가지고 허가 난 시간에만 자기의 이익에 대한 이익 의견을 개진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도와주면 도와달라고. 이런 나라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정치 발전도 있어야 되겠고, 뭘 죽을 일이 있다고 여야가 극한 투쟁을 해서 국가 경영을 막아버리는 다수라는 행포를 부려서 되겠냐, 그런 얘기야. 국민이 지금도 감시가 쏘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이 좀 깨달아야 되겠다, 이게. 이런 면에서 오늘 방송은 카타르 정신을 본받자. 바로 우리 월드컵 젊은이들의 정신이 정치화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